네, 오늘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원천 차단 인사검증 기준 공개에 대해서 버스가 지난 뒤에 뒷북 치면서 손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줬던 행태가 그동안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일부 좌파 언론조차까지도 일기 내각 인사들의 수많은 비리와 절대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는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5대 비리가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도 대문짝만큼 큰 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도대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인선부터 보란듯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공약을 내팽개쳤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개의 비리가 연루된 사람이 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대 비리를 모두 섭렵해서 5대 비리 정관왕, 또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라는 이런 별칭까지 불렸을 정도로 5대 비리 배제 공약은 휴지 조각으로 취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인사검증 기준으로 추가로 성 관련 사항과 음주운전 문제도 뒷북식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 여성 비하의식 등을 여과 없이 나타내어 여성계는 물론이고 이 정권의 여성부 장관조차도 사퇴를 건의한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와대에 버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인사원칙 발표하기 전에 우선 성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도 전에 탁현민 행정관부터 거치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적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1991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 또 음주운전 적발 후에 새벽에 담당 경찰과 인연이 있던 해군 원사를 불러내서 자신의 적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울러 청와대가 비상식적인 모녀 간의 금전 거래와 또 손녀 격세 증여, 또 토지 증여 건물 매입 등 시중의 브로커들도 울고 갈 수 있는 부동산 절세 기술자로 불렸던 홍정학 전 의원을 임명 강행한 지 불과 단 하루 만에 부동산 투기 탈세에 연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대통령이 홍정학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 많던 장관이 일을 더 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국회와 야당 그리고 언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또 다른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195일 만에 억지로 끝낸 이 인사 참사,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관련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선결이라고 판단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나와서 무슨 엄청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식의 쇼통을 했다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공약 준수와 또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인적 쇄신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잠시 후에 우리 당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공개 질의와 또 검찰총장 항의 방문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검찰의 올해 특수활동비 105억 원을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는지, 또 두 번째로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과연 위증은 아닌지, 아울러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당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 이유 등에 대해서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추궁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사건 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에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는 검찰과 법무부 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의원들로부터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정부 여당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서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느 한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화 문제, 또 옥상옥 논란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문제, 또 야당과 정권의 비판적인 정치인만 표적 수사하는 정치보복기관으로서의 변질 우려 등의 논거를 들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정권의 하명수사, 정치보복수사, 기획성 야당 표적수사, 그리고 피사실 공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법조계, 정치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고 저 또한 이를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정치권의 국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물론이고 검찰 조직과 검찰 권력의 축소 등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아젠다들에 대해 속도 있고
무게감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는 법원의 구속 적부 심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에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1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전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이나 도주 우려 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구속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마구잡이식 또 무조건적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극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JSA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가 극적인 사투 끝에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에게 저는 감사와 성원을 보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북한 병사도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고분분투적인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일부 좌파 의원들과 좌파 정당을 중심으로 인격 테러, 의료법 위반 운운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언행이 계속되면서 의료진의 헌신적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태들 모두 20대 젊은 병사를 먹이지도 못하고 기생충까지 감염시킨 김정은 독재 정권, 그리고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청년을 향해 수십 발의 사격을 했던 살인마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좌파 특유의 종북적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국정 교수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중증 외상센터에 운영을 하는 이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의료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원천 차단 인사검증 기준 공개에 대해서 버스가 지난 뒤에 뒷북 치면서 손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천 의지가 전혀 없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청와대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여줬던 행태가 그동안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일부 좌파 언론조차까지도 일기 내각 인사들의 수많은 비리와 절대 부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는 의문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5대 비리가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도 대문짝만큼 큰 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도대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인선부터 보란듯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공약을 내팽개쳤습니다.
제1야당인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와대에 버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인사원칙 발표하기 전에 우선 성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도 전에 탁현민 행정관부터 거치 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이래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적발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1991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 또 음주운전 적발 후에 새벽에 담당 경찰과 인연이 있던 해군 원사를 불러내서 자신의 적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아울러 청와대가 비상식적인 모녀 간의 금전 거래와 또 손녀 격세 증여, 또 토지 증여 건물 매입 등 시중의 브로커들도 울고 갈 수 있는 부동산 절세 기술자로 불렸던 홍정학 전 의원을 임명 강행한 지 불과 단 하루 만에 부동산 투기 탈세에 연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대통령이 홍정학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 많던 장관이 일을 더 잘한다 라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서너 개의 비리가 연루된 사람이 장관이 임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5대 비리를 모두 섭렵해서 5대 비리 정관왕 또 절대 부적격 끝판왕이라는 이런 별칭까지 불렸을 정도로 5대 비리 배제 공약은 휴지 조각으로 취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인사검증 기준으로 추가로 성 관련 사항과 음주운전 문제도 뒷북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 여성 비하의식 등을 여과 없이 나타내어 여성계는 물론이고 이 정권의 여성부 장관조차도 사퇴를 건의한 탁현민